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7월 28일 오후에 갑자기 포항지청 검사들이 또 기록을 달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네. 있었거든요. 네. 해군 검찰단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의 7월 31일 경로가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 단순 경로였다면 그 앞에 이상한 징후들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7월 30일 장관 보고 이후에 네. 네. 그렇게 용산에서 장관 보고서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해요. 그럼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법무관리관이 전화로 압력을 행사를 했고 아마 그 윗선에서 시작된 압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그 부분은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압력 외압은 왜 행사했다고 혹시 추정 혹은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 박정훈 대령이 7월 31일 날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의 경로는 적어도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이 왜 경로했느냐? 지금 뭐 세간의 뜨거운 관심 아니겠어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7월 31일 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법리적인 의문점이 들어서 네. 질문하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국방장관이 네. 점점점 화가 이제 예를 해서, 들면 네. 임성근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라고 했는데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그게 저기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임성근이 왜 들어가 있냐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다가 대통령이 그냥 에스컬레이트 그렇죠. 경로 맞아. 점점점 이제 이게 화가 치솟았다라는 네.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미리 누군가 네. 이 수사의 문제점을 왜곡해가지고 수사의 결과를 왜곡해서 네. 대통령께 미리 언지를 준 거 아니냐. 이게 해병대 수사가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건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언지를 준 것이 아니냐. 누군가가요? 네, 그 두 가지 가능성은 뭐 어느 쪽으로 확연히 기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제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단순 경로 7월 31일 날 경로도 단순 저스트 그 경로 단순 그냥, 경로다 네. 이런 복합 쪽에 경로도 있고. 조금 비중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단순 경로 쪽에 좀 무게를 뒀어요. 사건 왜냐하면 기록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그렇죠. 거다. 뭔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사단장의 과오는 얘기하는데 그게 사망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는 법조인이라면 네, 누구나 네. 갖는 의문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지만 놓고 보면 네. 결과지만 보면 도대체 사단장이 잘못했다는 예를 들면은 수색 정찰이라는 걸 늦게 알려줬다랄지 네. 출발하기 전에 뭐 안전장구를 챙기게 하지 않았다랄지 못하겠다든지 현장 지도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고 무슨 뭐 군기에 사진 대해서만 잘 찍고. 강조했다랄지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그래서 도대체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제껴놓고 법률가로서 그게 다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이걸로 정말 그냥 이게 다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다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누가 해야 되냐면 기록을 본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죠. 네. 기록을 안 봤으니. 박정훈 대령이 네. 직접 했어야 됐나요, 그럼? 이 수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간추려진 거지 그게 네.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 실무자한테 물었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이 나왔을 텐데 네. 하물며 장관은 그 지휘관도 아닌 지금 이제 그 2차 3차 지휘관인 셈인데 네. 내용을 잘 파악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대통령이 화가 네. 진노가 폭발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게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진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 조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과도하게 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네. 보면 첫째 그 너무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너무 용산 대통령실이 빨리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2일이 예, 이첩 8월 시점이죠. 2일 날 네. 11시 13분에 이제 이첩이 됐다라는 보고가 장관한테 들어갔는데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물밑 작업을 다 끝내고 그 국수본에 있는 총경이 네. 경북청 노기호 수사부장한테 전화한 게 12시 40분이에요. 1시간 반 1시간 사이네요. 반 만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알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 밑에 있는 경정이 수사본 국수본에 전화까지 해서 이미 조율까지 다 끝낸단 말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럼 수사 기록이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얘기는 되고 있었을 관심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정황. 네. 또 그리고 7월 31일 날 네. 이첩이 보류되고 나서 국방장관한테 받아 적어왔다는 해병대 부사령관의 정종범 부사령관의 그 메모를 보면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그 지시사항에 1사단장의 휴가 얘기가 나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의 휴가요. 해병대 1사단장을 네. 휴가 처리해라. 네. 형식적으로 휴가로 정리하라라는 네. 강조사항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누구도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휴가가 필요한지를 아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건이 벌어졌고 이첩을 한번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하려다가 안 됐고 그 사이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8월 2일에 실제로 이첩을 했고 그 직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수사를 기록을 가지고 갔다 지금 이런 흐름인데 그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그 휴가라는 것은 7월 말 시점을 얘기하는 7월 31일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7월 31일 날 장관이 급히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급히 장관실로 불러서 하명한 내용 중에 10가지 하명 사항이 이 6번 항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휴가 조치를 해라. 7월 30일 임성근은 휴가인 것으로 처리를 해라. 왜? 그 당시에 그 임성근 사단장의 신분은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서 지금 뭐 붕 떠 있는 상황인가요? 붕 떠 있었죠. 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당일날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인사 명령의 흐름을 보면 먼저 파견 명령이 나갔어요. 11시 17분에. 7월 31일 날 7월 31일 날 11시 17분경에 해병대 사령관 명의의 해병대 사령부로 와 있어라라는 파견 명령이 나갔다. 그런데 이첩이 보류된 다음에 파견 명령이 취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7월 31일 오전을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 근거 없이 쉰 셈이 돼버렸어요. 그 출근 안 했거든요. 그 아무런 근거 없이 출근을 안 한 그 공백을 메워주겠다고 지금 휴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중요한 팩트도 아닌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한 대로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한테 어쨌든 지금 뭔가 잘못이 있다고 했으니까 인사 발령을 그러니까 보류를 뒤로 뺀 거잖아. 이 사람이 원래 보직에서 뒤로 빼서 쉽게 말하면 행정팀에다 갖다 놓은 건데 그거를 다시 행정팀 놓지 말고 원래 1사단장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놔. 그러니까 이 인사명령은 없던 것으로 만들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백을 빨리 휴가 처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라. 지금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 흔적을 없애라는 지시가 왜 그 급박한 상황에 중요 지시사항에 들어가냐는 얘기죠.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테일하네요, 장관이 그런 디테일을 알겠습니까? 법무관리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들이 미리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런 일들 외압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는 대통령의 경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로비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로 해소가 아니라 뭔가 그 목적을 향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유도된 거죠. 근데 로비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이걸 로비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건 이제 그것이 공수처가 이제 또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온 기록에 보면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용산에서 이첩 기록을 뺏어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이미 증거로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셨던 건지 아니면 뭔가 불순한 경로, 부적법한 경로로 구명 활동이 된 것인지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규명해야 될 과제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자면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걸 좀 구해주려고 구명하려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아주 그냥 소설입니다.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딱 봤을 때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왜 엉뚱한 이 법 처리를 해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군이나 뭐 법원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는 생각에 경로를 했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밑에 이렇게 뭐 외압이 됐든 뭐 안 됐든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엔 그럼 지금 첫 번째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로비가 더 무게가 갑니다. 아. 왜냐하면 네. 네. 이제 이 7월 31일 날 급한 지시사항에 일사단장의 휴가가 챙겨져 있던 네, 네. 모습이랄지 네.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네. 7월 30일 그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움직임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때 집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장관 보고서를 원해요. 네. 굉장히 집요하고 다반명에 걸친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통상적이지 않다. 아. 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7월 28일 오후에 갑자기 포항지청 검사들이 또 기록을 달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네. 있었거든요. 네. 해군 검찰단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의 7월 31일 경로가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 단순 경로였다면 그 앞에 이상한 징후들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7월 30일 장관 보고 이후에 네. 네. 그렇게 용산에서 장관 보고서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